K 프레임과 K 프레임이 있고 여기서는 좌표가 타임 x, y, g 이런 거고 여기는 타임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이런 거고 원점 55 프라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속도 v로 움직인다. 근데 그게 이래서 z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점을 볼 때 여기서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 거가 다르니까 물론 여기 시간축도 하나 더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4차원 시공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빛이 퍼져나가는 거 다시 지난 시간 하던 것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라이트 소스 K 프레임에서 원점에 정지하고 있는 라이트 소스 K 프레임에 정지하고 있는 라이트 소스는 이렇게 표시되겠죠. 원점 XYZ 이퀄 제로에 타임은 0부터 무한대 사이에 쭉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제 4차원 시공간에서는 한 점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걸 이제 이벤트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시간이 포함되니까. 근데 이벤트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벤트인데 제가 이거를 라이트 소스 이벤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을게요.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라이트 소스 이벤트. 근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복수로 라이트 소스 이벤트가 K 프레임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게 여기서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 건가? 당연히 이쪽에서 보면은 Z 방향으로 이게 멀어지면서 보니까 얘는 Z 프라임이 0이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타임 프라임이 0에서 무한대 이렇게 쭉 변할 때 이게 XY는 뭐 0이더라도 뭐 이런 관계겠죠. 같은 이벤트가 다르게 보이겠죠.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이 두 개의 이제 좌표 변환 이런 걸 이제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좌표 변환할 때 최초의 시간에 이 원점에서 출발했다. 한 점에서 출발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 G가 G 프라임 이퀄 제로 at T 프라임 이퀄 제로 원점을 일치하는 것으로 최초에는 한 점에 있다가 얘가 쭉 멀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라이트 소스가 여기 있고 여기 라이트 소스에서 빛이 출발을 할 텐데 이제 빛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기 출발한 빛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공간적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여기 시간이 쭉 증가함에 따라 공간적으로 퍼져나갈 텐데 스페리컬 웨이브 형태로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퍼져나간 거리를 R이라고 하면 R은 CT 빛의 속도 R은 CT로 퍼져나갈 테니까 이거는 웨이브 프런트라고 합시다. 웨이브 프런트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여기 이 중에 어느 한 점 마치 거의 그게 스페이스 타임의 이벤트처럼 되죠. 그런 이벤트들의 집합이에요. 웨이브 프런트라는 것도 빛이 퍼져나가는 것도 그런 이벤트들의 거고 그게 이제 K 프라임 프레임에서는 어떻게 보이겠냐? 그게 이제 이슈겠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웨이브 프런트의 방정식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웨이브 프런트를 한번 써보면 웨이브 프런트는 R은 CT 이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이거 이항하면은 CT는 CT 빼기 R은 0. 근데 이것도 답이 되지만 또 C의 제곱, T의 제곱 빼기 R의 제곱은 0.
이것도 답이 되겠죠. 두 번째 걸 추스할게요. 첫 번째 걸 추스해도 되는데 이거는 좌표 변환했을 때 상당히 불리해요. 벡터기 때문에. 근데 요 놈은 좌표 변환하면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얘가 이너 프로덕트 형태라서 인베리언트한 스칼라의 형태라서 이 두 번째 놈이 더 유용해요. 어차피 0이라서 얘로 해도 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하죠. 그래서 뒤에 걸 방정식을 써서 c의 제곱, t의 제곱 빼기 r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y의 제곱, g의 제곱. 이게 0이다. 이게 이제 웨이프런트의 이벤트들이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인 거죠. 그렇죠? 빛이 퍼져나가는 경로. 이제 이거를 K 프라임 프레임에서 이거 이제 K 프레임에서 이야기고요. 이걸 K 프라임 프레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K 프라임 프레임에서 보면 이 웨이프런트를 보는 좌표, 이걸 보는 좌표가 X 프라임이고 Y 프라임이고 G 프라임이고 그거의 타임이 T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도 똑같겠죠. 그래서 T 프라임의 제곱 빼기 X 프라임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 G 프라임의 제곱 이게 0인 조건을 만족할 거예요. 같은 걸 보고 있는 거니까 좌표만 다른 거니까 여기서는 T 프라임으로 보고 여기서는 X 프라임으로 보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C의 제곱 T의 제곱은 R의 제곱을 보고 있는 거지. 여기서 R 프라임의 제곱이겠지만 같은 레디어스일 테니까. 그래서 같은 이퀘이션일 거예요. 위에 것도 맞고 밑에 것도 맞아. 둘 다 동일한 이제 웨이프런트를 나타내는 건데 이 둘 사이를 잇는 변환 우리가 지금 이 변환식이 없어요. 이게 어떤 변환식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변환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근데 이제 변환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형태의 변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 랭스를 보존하는 변환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랭스를 그러니까 공간 좌표를 이렇게 늘려놓는 그런 변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면은 이쪽에서 어떤 이게 대략 거리의 제곱에 해당하잖아요. 이게 랭스의 제곱에 해당하니까 랭스의 제곱의 차원에 대응하는데 요 좌변 위에 거를 먼저 쓰고요. 뭐 밑에 걸 먼저 썼다고 합시다. 프라임을 먼저 쓰고 이거가 위에 거 이 랭스와 똑같으면 좋겠지만 똑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이제 스케일 팩터 람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좌표 변환에서 유일하게 변수로 주어진 건 v밖에 없으니까 v의 함수. 근데 랭스가 이게 랭스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스케일의 제곱. 람다는 그 랭스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뭐 1cm를 2cm로 변환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 팩터가 있는 이런 변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여기 있는 요 괄호 안에 놈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 좌표가 요 K 프레임에서 본 좌표고 얘는 K 프라임에서 본 좌표인데 K 프라임 프레임이 K에 대해서 속도 V로 이동하고 있는 프레임인데 반대 관점에서 보면 얘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정지하는 좌표라고 생각하면 둘 다 어차피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니까요. 얘가 정지하고 있다고 보면 K 프라임 프레임에 대해서 K는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이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 픽처로 그림을 그린다면 만약 K 프라임 프레임이 정지했다고 생각하면 얘가 거꾸로 마이너스 VG로 이동하고 있는 거니까요. 얘가 정지면 여기서는 이 왼쪽이 정지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거고요. 정지좌표 마치 그거에 대해서 얘가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건 누가 맞는지 몰라요. 둘 다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기 때문에 둘 다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보기엔 얘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 관점에서 이걸 똑같은 이 릴레이션을 써본다면 이때는 여기는 람다 제곱 대신 속도가 반대로 쓰여지고 저 왼쪽에 있는 c의 제곱 t 프라임의 제곱 빼기 x 프라임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 g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게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 같은 팩터가 나타나니까 좌변에서 이거 약분해 버리고 나면은 그래서 람다 v 어떤 스케일 팩터 람다 마이너스 v 곱한 거가 1이 되어야 되겠다. 스케일 팩터가 있더라도 포워드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과 백워드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의 스케일 팩터의 제곱의 곱은 1이 만족돼야 되겠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니까 변화를 했다가 다시 돌아간 거랑 똑같으니까 스케일 팩터 1이 되어 최소한 그 정도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속도 벡터로 표시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스칼라로 쓴 이유는 공간이 아이소트로픽하고 호모지니어스하고 그런 이슈들을 그런 가정을 우리가 빨리 해버린 거죠. 지니어스 스페이스 타임. 그래서 v 대신에 v를 쓴 거고요. 요 가로 람다가 이제 속도 벡터의 함수일 수 있는데 우리가 스칼라 v를 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소트로픽 특히 아이소트로픽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변환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요 아이소트로픽 때문에 람다 v와 람다 마이너스 v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됐는데 그러면 같은 거 람다의 제곱이죠. 람다와 람다의 4승이 돼버렸는데 람다 제곱이 1 람다의 4승이 1 물론 람다의 4승이 1인 거는 답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상식적인 거 람다가 1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다른 놈들도 답이 돼요. 람다의 4승의 1이 답이 되는 놈을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1인 거를 심플하게 선택해요. 근데 그 선택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게 일단 원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지금 속도를 가지고 쑥 멀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원점에서 입실론만큼 아주 조금 움직였을 경우를 생각해 봐요. 여기서 아주 조금 Z방향으로 아주 조금 움직였는데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데 갑자기 페이즈가 I만큼 들어가고 그러면 되겠어? 당연히 1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랭스 스케일이 1로 가는 게 타당하다. 지극히 저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변화는 일단 리니어 아이소트로픽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선형 변환이어야 될 거예요. 선형 변환일 거라고요. 선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앞에 계수들이 그래서 t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 있으면 이것이 어떤 행렬로 표현된다는 거지. t, x, y, g. 그렇죠? 그러면서 좀 전에 스케일이 변하지 않는 스케일을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또 그건 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행렬 형태라는 거지. 근데 행렬 형태 여기 엘리멘트가 그러면 몇 개예요? 토탈 16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임의의 속도 방향으로 하면은 성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느 한 1차원 모션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사실 x, y 필요 없죠. t하고 z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x, y 베리어블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x, y 쪽 그냥 1, 1 그대로 가고 t하고 x 쪽만 선형 변환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엘리먼트 하나 있고 여기 어떤 엘리먼트 하나 있고 여기 어떤 엘리먼트 네 개
unknown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제로. 이런 행렬이라는 거를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죠. 특히 Z 방향으로 Z와 타임 사이에서 변환한 걸로 우리가 가정하기만 하면 Z가 움직이고 X나 Y는 불변한다. 그런 선형 변화는 미지수가 4개예요. 그래서 그 미지수 4개를 찾아내면 되는 거지. 피지컬한. 그걸 이제 찾아내는 과정 생략하고요. 그게 이제 로렌츠 변환이라는 거죠. 로렌츠 변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x0 프라임은 감마 x0 빼기 베타 x3 x1 프라임은 x1 x2 프라임은 x2 x3 프라임은 감마 x3 마이너스 베타 x0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가장 기억하기 쉬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가능한 요 미지수 4개를 찾아서 다 해결하면 최종적 결론이 이렇게 돼. 그 중간 과정은 제가 많이 생략, 그것까지 다 하면 할 수 있는데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생략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랑 변화가 뭐냐면 t를 안 쓰고 있죠. x0라고 썼어요. 여기서 x0가 곧 얘가 ct예요. ct. x1은 x예요. x2는 y고 x3는 z예요. 이런 코디네이트를 쓴다는 거지. ct, x, y, g를 성분으로 갖는 어떤 벡터. 그걸 이제 x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는 거를 for coordinate라고 그래요. for coordinate. for coordinate. 4차원 좌표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for coordinate의 초이스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x, y, g, 그다음에 ICT 뭐 이렇게 쓰는 코디네이터도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서 어느 책에선 그렇게 해요. 이 책에 또는 x, y, g, CT 이렇게 타임축을 제일 마지막으로 보내는 코디네이터도 있을 수 있는데, 요 앞에다 CT를 쓰는 이 노테이션이 잭슨이 택하는 노테이션. 어느 노테이션 써도 돼. 꼭 통일돼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잭슨은 그 중에 이걸 쓰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C는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멘전이 같아지기 위해서 타임에다가 속도를 곱해야 랭스 스케일이 되니까. 여기에 속도 같은 게 곱해져 있어야 되긴 돼. 근데 그 속도가 왜 쓰여야 되는지는 이 엘리먼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실 알아야 되는 거라서 내가 그 이야기 생략한 거지. 자, 그래서 요런 좌표를 쓰는 공간, 그걸 이제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뭐 우리가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뭐 굳이 그런 말 하지 않더라도 이걸 그냥 포 코디네이트 상에서 우리가 변환을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쓴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엘리먼트를 t를 안 쓰고 ct를 써야지 이게 랭스 스케일이 되니까 서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요 놈이 첫 번째 놈이 감마고, 두 번째 놈이 마이너스 감마 베타고, 여기가 마이너스 감마 베타고, 여기가 감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렬은 외워둘 필요가 있다. 감마 마이너스 감마 베타 1, 1 마이너스 감마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L 베타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L 베타. 로렌츠 변환 행렬. 로렌츠 변환 행렬. 감마 마이너스 감마 베타. 뭐 패턴이 시메트릭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외우는 거는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 있는 감마나 베타 구해 봅시다. 감마나 베타.
뭐 우린 사실 다 알지만 우린 알죠. 베타가 V 오버 C고 감마는 1 빼기 베타의 제곱의 제곱근 1 나누기 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걸 뭐 외우고 시작해도 되는데 굳이 모르는 척하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앞에서 했던 그 랭스의 제곱, C의 제곱, T'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빼기 G'의 제곱은 람다의 제곱 한 다음에 C의 제곱, T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Y의 제곱 빼기 G의 제곱. 이 식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이 식에서 시작을 해봐서 뭐 람다는 1이었으니까 우리가 이건 1 놓고요. 여기 좌변 우변에 요 로렌츠 변화를 해보죠. 그러면 좌변이 C제곱 T의 제곱 대신에 이제 그게 X0의 프라임이니까 이게 감마 X0니까 CT 빼기 베타 X3가 Z죠. Z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X'의 제곱은 X, Y'의 제곱은 Y, G'의 제곱은 다시 여기 감마 해가지고 써야 되니까 감마 X3가 G 빼기 베타가 그냥 베타 아직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 X0는 CT 제곱 가로 이거 이렇게 되겠죠. 요건 1이었고 자 이건 우변은 TXYG 좌변이 지금 감마와 베타가 난무하는 이거 잘 정리하면 되겠죠. 잘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X부터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뭐 별 문제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타임 여기 두 개나 들어있어 가지고 그지? 이 2차식도 있고 정리를 좀 해야죠. 이거 저거 보면 감마의 제곱 C의 제곱 T의 제곱 빼기 2 베타 C T G 더하기 베타의 제곱 G의 제곱 여기 얘 썼고요. 그다음에 얘 여기 더하기라고 쓰고 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G의 제곱 빼기 2 베타 C GT 더하기 베타의 제곱 C의 제곱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요 항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약분되죠. TT GG 묶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요거가 뭐 여기 좌우변에서 일단 XX YY 있으니까 서로 약분해 버리고 남는 것들끼리 이제 지금 좌변은 그러면 0이 됐고 그래서 0 이퀄 타임으로 묶으면 C제곱 T제곱으로 묶으면 C제곱 T제곱 오케이 C제곱 T제곱 묶으면 이건 감마의 제곱 있고 얘는 빼기 감마의 제곱 똑같은 것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걸로 묶읍시다. 감마 제곱 계속 반복되니까 감마 제곱 앞에다 해놓고 C의 제곱 T의 제곱 여기까지 해서 묶으면 1 빼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Z쪽도 묶으면 감마의 제곱 감마의 제곱으로밖에 못 묶겠네. 감마의 제곱으로 묶으면 베타 감마의 제곱 G의 글씨가 오늘 감마의 제곱 G의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가 베타의 제곱이고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 또 비슷한 형태니까 이거 묶어주면 감마의 제곱 1 빼기 베타의 제곱으로 묶을게요. 이걸로 묶으면 C의 제곱 T의 제곱
빼기 g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일 마지막 얘는 트리비얼하게 0이 될 수 없는 놈이죠. 모든 t에서 얘가 트리비얼하게 0이 될 이유는 없잖아. z방향으로 속도 c로 이동하는 빛에 대해서만 얘가 0이지. 일반적으로 이쪽이 0이 되겠죠. 얘도 0이 될 수, 뭐의 제곱한 놈이 0이 되면 얘가 항상 0이라는 건데 감마가 0이면 이 표현안이 애초에 막 엉망이 될 텐데, 그러니까 감마도 0이 아닐 테니까 일반적으로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일반적으로 0이 아니니까 잠깐만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좀 잘못됐는데? 어디가 쏘리. 네, 지금 많이 잘못했죠. 좌변에 이게 XY만 나와. 여기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아하, 왜 이랬어? 여기 지금 얘랑 약분한 게 아니었죠. 여기 지금 살려야 되고 이쪽이 아니고 얘랑 약분했지. 좌변이 0이 아니고 이쪽 지워야 되겠다. 좌변이 0이 아니고 요놈이죠. 이게 좌변이니까 좌변이 c의 제곱 t의 제곱 빼기 g의 제곱이 이게 좌변이죠. 에이 참. 다시 말하면 얘랑 얘가 항상 0일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돼? 얘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마가 1 빼기 베타의 제곱에 제곱분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플러스인 걸 그냥 택해요. 왜? 마이너스인 거 택해 놓으면 속도가 0이 됐을 때 이쪽이 마이너스 1로 가게 되잖아. 그래서 원점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리니어하게 약간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를 마이너스 페이지로 잡아놓으면. 그래서 플러스 1로 잡아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수 있는데 마이너스로 잡아놓으면 이쪽이 마이너스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렌츠 변화를 막 시작하는 순간에 타임이 갑자기 음수가 돼야 돼. 보기 싫으니까 연속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도록 플러스 1로 잡는다. 됐어요. 감마 잡았고 베타 구하러 가봅시다. 베타 같은 상황에서 베타를 구해 볼 건데 베타 K 프라임 프레임에서 보면은 지금 라이소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원점에 라이소스가 있다고 하면은 라이소스 이벤트를 우리가 P라고 하면은 그 이벤트는 T000 K 프라임에서 이렇게 보일 텐데 얘는 T 프라임 00G 프라임 이렇게 보이겠죠? 지금 이쪽으로 VG의 속도로 상대 속도를 가지고 있는 좌표계니까요. 이렇게 보일 거니까 이 라이소스를 K 프라임 프레임에서 보면은 라이소스는 마이너스 V라는 벨로시티를 가지고 움직이겠죠. 다시 말하면 G 프라임 플러스 V T 프라임 이퀄 0인 방정식을 만족할 거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V로 움직이니까. 좋아요. 그럼 이거를 변환해 보자. G 프라임 플러스 V T 프라임 여기다가 앞에 저 X0 저 노테이션을 쓰기 위해서 얘는 G 프라임 더하기 V 오버 C 한 다음에 CT 프라임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게 이제 X3 프라임이고 V 오버 C X0 프라임이잖아요. 로렌츠 변환 X3 프라임은 감마 X3 빼기 베타 X0 이쪽은 V 오버 C 그 다음에 X0 프라임은 감마
x0 빼기 베타 x3. 이것도 이제 묶어주면 x0로 묶어봅시다. 뭐 x3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x0로 묶어볼까? x3로 묶으면 감마 이쪽은 빼기 v 오버 c 베타 감마. 감마 똑같이 있죠. 자꾸 감마를 내가 빠뜨려. 감마 똑같이 있는데 감마 x3로 묶으면 1 빼기 v 오버 c 베타 감마 x3 감마 x3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x0 x0 감마 x0 빼기 감마 x0로 묶으면 여기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오케이 이렇게 묶지 말고 이렇게 묶으면 베기 싫으니까 더하기로 묶고 여기다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감마 x0로 묶으면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v 오버 c 그렇죠? 좌변이 0이에요. 근데 이게 for all t 프라임과 g 프라임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게 for all x0 x3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겠죠. x0는 ct고 이거는 g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x0, x3가 마구 변할 때 좌변이 0이려면 계수가 0이 되는데 감마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앞에 요 놈들이 0이 돼야 될 텐데 잠깐만 이거 상당히 혼란스럽네. 요 놈 오케이. 이 첫 번째 놈이 사라져야 좀 이따 보면 알겠지 뭐. 첫 번째 놈은 사라져야 될 텐데 사라지죠. 라이소스는 지금 K 프라임에서 정지하고 있으니까 얘는 G, X, Y, G가 다 0이잖아. 그러니까 0이고 타임은 0부터 무한대 이런 놈이니까 여기서는 G 변하고 T 프라임 변하는 거니까 Z가 0이죠. 0이었죠. 잘못 썼지? Z는 지금 원래 코드 레이트는 Z가 0이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타임만 변하니까 타임이 쭉 변할 때 감마 0이 될 수 없고 얘가 0이 되겠죠. 됐네. 그래서 베타는 V 오버 C여야 된다. 다 보인 거죠? 감마는 1 나누기 1 오버 스퀘어 루트 1 빼기 1 빼기 베타의 제곱이어야 되고 베타는 V 오버 C여야 된다. 물론 외워도 되지만 생각을 해보면 라이소스를 가지고 속도 V로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우리가 그 빛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베타의 조건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로렌츠 변화는 이 행렬이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오케이 뭐 좋아요. 인버스도 있겠죠.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인버스 로렌츠 변환 인버스 변환 행렬 가지고 역행렬 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계산하기 굉장히 귀찮으니까 생각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자, 행렬 가지고 해도 똑같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행렬이 그 원소들이 생각보다 뒤집기가 쉽지 않게 써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빠르다. 자, 이번에는 얘가 정지라고 가정하고 얘가 움직인다. 얘가 마이너스 V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역변화는 이제 얘를 구하는 거죠. 얘를 구하는데 x1, x2, x3 얘들을 구하는데 얘는 감마 x0 프라임 빼기 베타 x3 프라임 이건 x1 프라임 x2 프라임 얘는 감마 x3 프라임 빼기 베타 x0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베타가
베타가 마이너스 V 오버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거랑 비교하면 이걸 뭐 베타 프라임이라고 쓸까요? 굳이 베타 프라임이라고 쓰면은 앞에 거랑 비교하면 이게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죠. 그래서 감마 x0 프라임 더하기 베타 x3 프라임. 얘가 감마 x3 프라임 더하기 베타 x0 프라임이 돼요. 속도 방향만 바꾸면 된다는 거지. 행렬은 똑같고 어렵지 않고요. 행렬로 직접 하는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4x4지만 실제로적으로 중요한 건 2x2니까 2x2 행렬, 역행렬 구하면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당연히 나오게 되겠지만, 자 이제 서머리 4벡터 이제 이 4벡터는 어떤 식으로 정의한 거냐면 로렌츠 변환 규칙에 따라 변환하는 벡터.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규칙에 따라서 변환하는 벡터를 4벡터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해요. 4벡터. 컴포넌트가 뭐 4개, A0, A1, A2, A3 이런 성분이 4개가 있어야 되죠. 그 중에서 요 뒤에 3개가 이제 스페이스 파트예요. 첫 번째가 타임 파트죠. 좌표라면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CT, X, Y, G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게 되겠죠. 근데 이게 좌표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뭐 운동량, 다른 것들도 이런 것들도 다 4벡터로 표시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자기하기 때문에 관심이 전기장도 이렇게 4벡터로 되냐? 앤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노예요. 노. 전기장은 4벡터로 표시될 수 없죠. 포텐셜은 4벡터로 표시될 수 있냐? 예스예요. 포텐셜은 4벡터의 형태로 돼요. 근데 전기장, 자기장은 4벡터로 변환하지 않고요. 걔들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텐서 형태로 변환돼요. 그 이야기는 좀 배워야 될 거고요. 그다음 속도도 4벡터로 변환돼요. 4벡터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나 속도, 운동량 곧 에너지이기 때문에 운동량과 에너지 그런 것들은 4벡터로 다시 바로 표현이 되는데, 해필이면 전자기 E 필드, B 필드 이런 필드들은 4벡터 형태가 아니에요.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인비어런트한 형태로 벡터 노테이션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골치가 아프죠. 이건 텐서 형태로 써야 되니까 F 뮤뉴라고 하는 맥스웰 텐서를 써야 되고요. 일단 뭐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로렌츠 변환 규칙을 만족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요 놈들이에요. 그래서 A0라는 놈이 변환되면은 감마 A0 빼기 베타 A3 형태인데, 그걸 이제 예쁘게 쓰면 이렇게 베타 벡터 도트 A 벡터 이렇게 써요. 이게 스페이스 파트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A 벡터 이렇게 쓴다면은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 파트의 속도도 이제 어느 방향일지 모르니까 X 방향, Y 방향, Z 방향, 임의의 방향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A 벡터의 평행한 성분은 감마 A 패러렐 빼기 베타 A 제로. A 벡터의 퍼펜디큘러 성분, 이거는 A 벡터의 퍼펜디큘러 성분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여기서 베타 벡터는 속도 벡터 오버 C겠죠. 좌표계가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여기 있는 A 패러렐은 속도 방향, A 벡터를 속도 방향으로 내적한 거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베타분의 베타 벡터 도트 A 벡터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A 벡터의 퍼펜디큘러 성분이라는 것은 A 벡터에서 A 벡터의 패러렐 성분을 베타 방향으로 이걸 빼버린 거겠지. 그럼 여기 노테이션대로 하면 1 빼기 베타분의 베타 도트 A 벡터 빼기 이렇게 되겠네. A 벡터 빼기 베타분의 베타 맞게 썼나? 베타 방향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A 벡터 빼기 베타의 제곱분의 베타 도트 A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유식하게 쓰는 표현일 뿐이에요. 어느 1차원이라면은 왼쪽 표현으로 이미 충분해. 이걸로 충분한데 임의의 방향으로 간다면 이렇게 이제 벡터 노테이션을 쓸 수 있겠죠. 임의의 방향도 유용한데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 스페이스 파트를 벡터로 이렇게 쓰는 것은 사실 이건 뭐 잭슨에만 나타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뭐 조금만 더 해보면 지금 요 두 개 합쳐야 요 부분이 합쳐져서 이게 A 벡터, A 프라임 벡터니까요. 스페이스 파트. 그 스페이스 파트를 그냥 하나의 벡터로 쓴다면 어떻게 써지겠냐? A 벡터의 패러렐 성분 프라임 베타 방향일 거고요. 더하기 A 벡터의 퍼펜디큘러 성분 이렇게 될 거니까 프라임. 요거를 각각 성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저기 지금 다 써놨으니까요. 집어넣으면은 얘는 베타 방향이고 여기 변환 여기다 쓰면은 감마 A 패러렐 빼기 베타 A 제로. 첫 번째 성분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놈은 그냥 A 퍼펜디큘러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다시 이게 지금 다 써놨으니까 그걸 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베타 방향 감마 그다음에 베타분의 베타 도트 A 빼기 베타 A 제로. 그다음에 퍼펜디큘러라는 것은 다시 A 벡터에서 평행한 성분 뺀 거. 그러니까 베타의 제곱분의 베타 도트 A 베타 벡터를 뺀 거고 얘도 다시 베타분의 베타 벡터니까 다 쓰면은 A 제일 앞에 쓰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베타의 제곱 나타나고 막 감마 있고 감마 베타의 제곱분의 1 똑같은 거 있으니까 감마 빼기 1 나누기 베타의 제곱 구 베타 도트 A 베타 방향 베타 벡터 요놈이랑 요놈 합쳤죠? 제일 마지막 요놈 빼기 베타분의 베타 벡터 베타 A 제로니까 이거 없애면 다 됐죠. 얘는 뭐야? 얘는 안 없어지죠. 감마 제곱 마이너스 1은 감마 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베타의 제곱. 이거 간단히 뭐 소거되지 않죠. 얘가 지금 1 빼기 베타의 제곱 분의 1이니까 간단히 소거되지 않아요. 여기 남겨놔야 되고. 요거는 뭐 지운 형태로 책에 아마 요 버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스페이셜 파트는 이런 형태로 변환되는 거죠. 타임 파트를 지금 생각하지 않았어요. 타임 파트도 변환해요. 그러니까 스페이셜 파트를 임의의 벡터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공간의 임의의 벡터들이 모두가 다 쉽게 포벡터 형태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필드가 특히 이런 이유로 잘 안 돼. 이 필드, B 필드는 잘 안 돼요. 자, move on. 스칼라 프로덕트.
4벡터들의 스칼라 프로덕트. 이건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냐? 공간에서는 A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면 A 벡터 내적 A 벡터 하면 되는데 A 벡터 B 벡터 내적이면은 뭐 그래서 3차원이라면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쓸 텐데 지금은 스페이스 타임 포함 스페이스 타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다른데 노테이션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노테이션 없으니까 일단 뭐 A 벡터 B 벡터 내적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4차원이다. 뭐, 노테이션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쓴다고 하면 나중에 제대로 된 표현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요. A0, B0 빼기 X 그래. A1, B1 빼기 A2, B2 빼기 A3, B3 이런 식으로 정의해요. 공간 파트를 빼고 시간 파트를 더하고 이렇게 시간 파트 더하고 공간 파트 빼고 여기에 요 항이 추가되어 있는데 요 둘 사이에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플러스로 정의하면 좋겠는데 해봤겠지. 그렇게 정의하면 무용하니까 빼기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해야 인베리언트 해. 이렇게 스칼라 그러니까 인베리언트 해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하다 이 말이에요.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형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 굳이 증명을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일단 더하기를 넣고서 해보고 빼기를 넣고서 해보고 언놈이 인베리언트 할지 왜 이놈을 택하는지 또는 뭐 다른 형태 없는지 뭐 생각을 해봐도 좋은데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스페이스 타임이었다면 뭐 x 프라임 벡터 x 프라임 벡터 4차원 뭐 이런 식으로 내적을 한다면 이런 프로덕트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 C 프라임 C의 제곱 T 프라임의 제곱 빼기 X 프라임의 제곱 빼기 Y 프라임의 제곱 빼기 G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변환이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게 X0 프라임이죠. 프라임의 제곱 X1 프라임의 제곱 Y1 프라임의 제곱 빼기 G1이래. X1, X2, X3지. X2 프라임의 제곱 빼기 X3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X0 프라임 뭐죠? 감마 X0 빼기 베타 X3죠? 요거의 제곱. 두 번째는 X1의 제곱, 이거 X2의 제곱, 마지막 놈은 감마 X3 빼기 베타 X0 제곱이죠. 계산해서 얘가 금방 계산되겠지. 계산하면 얘가 X0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 빼기 X2의 제곱 빼기 X3 제곱이 돼요. 얘가 X 벡터와 X 벡터를 4차원에서 내적한 우리가 만든 노테이션을 갖다 인베리언트 하단 말이에요. 금방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로 잡으면 인베리언트예요. 인베리언트 한단 말은 자주 나오는데 변하지 않는다. 콘스턴트다. 뭐 이런 콘스턴트는 아니지. 시간에 대해 뭐 전혀 안 변한 콘스턴트인데 같이 변한다. 모양이 뭐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죠. 값이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얼마란 값이면 이쪽 좌표에서도 얼마란 값이다. 좌표 변환을 했는데 양쪽에서 내적이 같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어떤 각도가 내적이라는 건 서로 이제 각도 같은 거니까요. 이게 각도가 있는데 이쪽에서 K 프레임에서의 각도가 이쪽에서도 뭐 변환이 될 수 있지만 각도가 보존된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제 저 각도가 문제는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각도인 거지. 타임 고려한 스페이스 타임에서의 각도가 보존되는 그런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인베리언트한 스칼라 프로덕트를 잡았는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상대론에서는 로렌츠 스칼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게 돼요. 로렌츠 왜 글씨가 또 이래? 로렌츠 스칼라 뭐 이런 말을 쓰면은 그 말은 그 스칼라 당연히 스칼라고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특별히 로렌츠 스칼라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런 내적으로 정의되는 스칼라 그런 걸 말하고 싶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타임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타임은 스칼라잖아. 타임을 벡터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거는 그 4차원 시공간에서는 더 이상 이제 스칼라가 아니고 로렌츠 스칼라라는 것은 포벡터를 내적해서 얻는 형태 그런 형태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 불변인 걸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스칼라로 보기 때문에 로렌츠 스칼라라는 단어를 써요. 포벡터, 로렌츠 스칼라 뭐 이런 얘기를 써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는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사는 우리 생각으로는 에너지는 스칼라잖아요. 크기만 있고 방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거는 4차원 시공간에서는 스칼라가 아니에요. 로렌츠 스칼라가 아니라고. 에너지와 운동량을 합쳐야 포벡터가 돼. 그러니까 에너지는 4차원 시공간에서는 벡터의 콤포넌트예요. 포벡터의 한 콤포넌트예요. 절대 스칼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로렌츠 스칼라라는 것은 좀 좁은 의미예요. 우리가 3차원 시공간에서 스칼라 그러면은 벡터가 아닌 모든 것들, 넘버로 표현되는 것들을 다 그래서 에너지도 스칼라고 뭐 이랬는데 4차원 시공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는 벡터의 성분이 돼 버려요. 벡터의 성분이라는 거가 스칼라라고 부르면 안 돼. 스칼라는 로렌츠 스칼라만 스칼라야. 아시겠죠? 상대론이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점들이에요. 시간이 좀 이걸 시작하기에 시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네. 이걸 지금 할까 말까. 쉬운 것부터 정의 순서를 좀 바꿔서 인터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는 3차원 시공간에 사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시간 간격을 말하는데 이제 4차원 시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뭐 특별하지도 않고 공간 좌표 간의 거리도 이제 인터벌이라고 부를 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벤트 사이의 거리. 사차원 시공간에서 두 개의 어떤 이벤트들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인터벌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이벤트는 time 1 x1 벡터. 이게 4차원을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해요. time x, time space 이렇게. 두 번째 이벤트는 time 2 x2 벡터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인터벌은 델타 P는 여기서 P2 빼기 P1 이렇게 계산을 그냥 단순하게 한다면 T2 빼기 T1 X2 빼기 X1 벡터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인터벌이 보다시피 벡터로 표현되죠? 벡터고 이건 포벡터니까 이걸 가지고 만든 스칼라 이걸 가지고 스칼라를 만들어 봅시다. 뭘 만들 수 있지? 델타 P의 제곱 델타 P 도트 델타 P 인베리언트 스칼라 로렌츠 스칼라를 만들어 보면 얘가 뭐예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코디네이트로 써야 되니까 이게 CT 이제 T2 빼기 T1의 제곱 빼기 X2 벡터 빼기 X1 벡터의 제곱이 공간 파트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코디네이트도 그냥 앞에다 CT라고 쓰는 게 사실 안전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CT, T2 빼기 T1 벡터 빼기 X1 벡터 제곱 빼기 X2 벡터 빼기 X1 벡터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코디네이트도 그냥 앞에다 CT라고 쓰는 게 사실 안전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x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안전해요. 왜 이거는 스칼라니까 불변 값이겠죠. 얘는 인베리언트 얘를 S12의 제곱 했으면은 S12의 제곱은 얘인데 요것이 인터벌의 제곱 같은 거지. 정확하게 인터벌 랭스의 제곱 스케일이니까 인터벌의 제곱 정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인베리언트한 로렌츠 인베리언트 스칼라란 말이에요. 내적 형태로 표시됐기 때문에 얘는 불변이다 이 말이에요. 인터벌은 두 사건 사이의 인터벌은 좌표 변환해도 불변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K 코디네이트가 있고 K 프라임 코디네이트가 있는데 로렌츠 변환을 했는데 같은 사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든가 이쪽에서 보든가 사건이 하나 더 있어. 두 번째 사건이 있어. 이게 P1이고 P2야.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관측한 이 둘 사이의 거리와 이쪽 좌표에서 관측한 이 둘 사이의 거리는 계산하면 같다. 프로퍼한 스칼라 형태인 거죠. 인터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시간 이야기를 프로퍼 타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프로퍼 타임 이야기를 해봅시다. 고유 시간. 자, 프로퍼 타임. 자, 좌표계 두 개를 생각해요. K 프라임. 오케이, 속도 V. 어떤 입자가 있는데 K 프라임의 원점에 있다고 합시다. 이게 파티클이야. K 프레임에서 보기에는 얘는 움직이는 파티클이고 K 프라임 코디네이트에서 보기에는 얘는 정지한 파티클이겠죠. 원점에 정지하고 있는. 최초의 타임 자료에서는 공유했다고 하고요. 속도 V로 in K에선 그렇고 얘는 정지 at rest인 상태 in K 프라임 이런 거죠. 얘를 기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파티클이 움직인다. 사건의 연속이죠. 한 점이 아니라 이건 이벤트들이 이런 이게 움직인다라는 것도 이벤트란 말이에요. 이거 이벤트예요. 이벤트들의 집합이에요. 자, at rest. 이것도 정지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타임이 변하잖아. 타임 프라임이 0에서 무한대로 이렇게 쭉 변하기 때문에 얘도 이벤트예요. 이쪽에서 봤을 때 이벤트고 이쪽에서 봤을 때 이벤트야. 어느 한쪽에서는 정지했으니까 사건, 이벤트 단수가 아니라 양쪽 다 이벤트 복수예요. 양쪽에서 각각 이 이벤트를 기술해 보는 거지. K 프레임에서 기술해 보면은 얘는 공간 파트와 시간 파트가 dx 벡터가 v dt 이런 규칙을 가지고 가는 거죠. 움직이는 거니까. 요걸 풀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게 그 이벤트를 규정하는 방정식이 될 거고. 이쪽에서는 in K 프라임에서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dx 프라임은 0이고, 그죠? dx 프라임 얘는 0이고 안 움직이니까 얘는 속도가 0이고 시간은 가지. dt 프라임 얘는 0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죠. 두 번째 이퀘이션은 아주 무용한 이퀘이션. 0은 0이기 때문에 쓸모는 하나도 없는 이퀘이션이지만 써본다면 이렇게. 두 번째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와야 되는데 앞에서도 봤지만 스칼라를 만들면 인터벌을 만들면 된단 말이야. 인터벌을 만들어 보자 이 말이야. ds 스퀘어를 만들어 보자. 인터벌 스퀘어를 만들어 보자. 작은 미소 이걸 dt 변하고 dx 변할 때 그거의 인터벌. 그러면
c 제곱 dt의 제곱 빼기 dx의 제곱일 거잖아요. 그죠? 저 인터벌의 정의에 따라 c의 제곱 델타 t의 제곱 빼기 위치 벡터의 델타 x의 제곱이니까 그걸 무한수로 보내면 이거잖아. 여기다 요것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c의 제곱 dt의 제곱 빼기 dx가 지금 v dt니까 v의 제곱 dt의 제곱이 된 거죠. 묶어주면 c의 제곱으로 묶으면 1 빼기 v의 제곱 오버 c의 제곱 곱하기 dt의 제곱 이렇게 됐죠. 얘가 베타잖아. c의 제곱 1 빼기 베타의 제곱 dt의 제곱. 다시 말하면 이게 c의 제곱 dt의 제곱 나누기 감마의 제곱이죠. 감마가 1 빼기 베타의 제곱의 제곱근 분의 1이니까 감마의 제곱은 1 빼기 베타의 제곱 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됐네. ds의 제곱이 c제곱 dt의 제곱 감마의 제곱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k 쪽에서 계산한 거예요. k 프라임에서 똑같은 계산 해봅시다. k 프라임에서 똑같은 계산하면은 같은 ds 프라임이겠죠. 이제 같아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dt 프라임의 제곱이고 빼기 c의 제곱 꼭 빼먹어. 빼기 dx 프라임의 제곱인데 dx 프라임은 0이고 정지했으니까 요 놈은 0이 아니죠. 얘가 얘다. 왜? 로렌츠 스칼라니까. 내적은 로렌츠 스칼라고 불변하니까 그거는 좌표 변환해서 불변해. 값이 같아야 돼. 좋아요.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죠? c의 제곱 좌우에서 약분해버리면 dt 프라임의 제곱은 dt의 제곱 나누기 감마의 제곱이다. 이거 얻은 거죠. 근데 요 중에서 요 dt 프라임을 우리가 d 타우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요 타우를 우리가 proper time이라고 이름 짓죠. 파티클이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에서의 타임.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 정지 좌표계. 저는 이게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자기 정지 좌표계에서의 시간. 이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어야 되겠지. 내가 정지해 있는 좌표. 나 지금 정지해 있어. 누구나 자기는 다 뛰고 있는 사람 빼고는 다 난 정지해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남이 문제지 뭐 나는 문제 없어. 그죠? 나는 정지해 있어. 그게 내가 측정한 시간. 그 시간이 항상 고유 시간이에요. 자기 정지 좌표계에서의 시간. 이 파티클은 지금 K 좌표계에서 보기에는 움직이는데 K 프라임 좌표에서는 정지했거든. 얘가 본 시간 DT 프라임 그놈이 프로퍼 타임이에요. 그 프로퍼 타임 다시 말해 D 타우의 제곱이 이건데 이거는 감마가 밑으로 내려갔어. 근데 감마는 항상 1 빼기 베타의 제곱분의 1인데 얘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건 빛의 속도가 c보다 모든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작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규먼트를 좀 해야 되지만 제가 그 다음 시간에 1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항상 모든 속도가 작기 때문에 감만 항상 1보다 커요. 그러니까 1보다 큰 게 여기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dt보다 감마가 항상 1보다 그렇죠? 항상 1보다 크니까 그렇지. 그래서 항상 모든 dt보다 d타운 항상 작게 되어 있어. 여기서 측정한 시간 간격 델타 t보다 여기서 측정한 시간 간격 델타 타우가 작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시간에서의 정지한 좌표에서의 시간 간격이 항상 제일 작아요. 그 시간 간격을 재다고 치면 같은 시계야. 시계가 다른 시계가 아니라 같은 시계인데 여기 내가 정지한 사람이 측정한 시간은 1초라면 내가 움직이는 걸 보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은 1초보다 길어진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그 시간 간격을 재면 그 사람 그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이 본인이 직접 잰 시간보다 긴 시간을 재요. 그래서 트윈 파라독스 같은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뭐 사광년을 갔다가 사광년을 다시 돌아오면은 그 사람보다 지상에 있던 그 사람의 쌍둥이가 더 늙어 있을 거다. 다시 딱 만나면 물론 여기서는 가속 효과를 제외하고 처음에 가속하고 감속하는 효과를 제외하고 그 등속 운동 파트만 생각하면은 그 지상에 있는 쌍둥이가 더 늙어 있다. 그게 이제 트윈 파라독스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프로퍼 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우주 방사선 그 중에 특히 뮤온 뮤온이 이제 전자하고 비슷한 패밀리인 렙톤이죠. 근데 그 거리로만 치면은 그게 디케이 타임과 속도를 생각하면 지상에서 관측되면 안 되거든. 근데 지상에서 꽤 관측돼요. 관측되는 농도 꽤 높아. 그 이유가 이와 같은 타임 다일레이션 때문에. 뮤온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 늙지 않았거든. 그래서 지상까지 도착해요.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쟤 벌써 저 위에서 사라졌어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지상까지 도착해. 그 뮤온 디케이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렐러티비스틱 타임 쉬프트. GPS 위성이 지구를 막 떠다녀요. 뭐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지하고 있지 않죠? 엄청나게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걔가 내보내는 그 펄스의 시간 간격과 우리가 측정하는 시간 간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시간차를 재해서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결정하는 거거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GPS 위성에서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결정하는 방식이 이 타임 다일레이션을 측정해서 우리가 보기 걔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GPS 위성은 뭐하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펄스를 내보내요. 뭐 1초 간격이든 뭐 100ms 간격이든 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재면은 100ms에서 1초로 내보냈다면 우리가 재면 1초보다 길어진 시간으로 측정이 되죠. 그걸 알면 걔의 속도는 나와 있으니까 걔는 얼마로 속도로 돌고 있는 위성인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펄스가 온 거리를 알아야 되겠지. 거리가 다르니까 바로 위에 있는지 아주 멀리 있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그 거리 이런 걸 고려하면 그 위성이 3개 북반구 남반구 뭐 이런 효과까지 고려하면 4개 있으면 가장 완벽한데 뭐 3개만 있어도 될 거야 아마. 그러면은 현재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결정할 수 있죠. 뭐 등등 이게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 프로퍼 타임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봤지만 이 T타우라는 것이 쭉 돌아가 보면은 이게 ds 프라임의 제곱, 다시 말해 얘도 로렌츠 인베리언트한 스칼라의 제곱근 같은 거기 때문에 얘도 인베리언트예요. 프로퍼 타임은 인베리언트하다. 왜? 좀 전에 봤죠. 이게 ds 프라임의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이 ds 프라임의 제곱이 인베리언트하니까 그의 제곱근인 프로퍼 타임도 인베리언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베리언트한 거 이제 2개 배웠어. 내적 이너 프로덕트 4차원에서 내적 인베리언트하고 프로퍼 타임 인베리언트하다. 고유 시간은 변하지 않아요.